다음으로는 인터넷의 성능에 관련된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할 때 패킷 로스에 대한 것 하고요. 이게 좀 흔들리는데, 네. 그래서 패킷 로스에 대한 것 하고, 그다음에 뭐 딜레이, 그다음에 스루풋이라는 거. 그래서 스루풋이 일종의 이 데이터 레이트하고 비슷한 얘기긴 한데 약간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통신의 목표라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딜레이는 아무래도 이제 빠르다라는 것에 영향을 줄 거고요. 스루풋이라는 거는 사실 둘 다 연관성이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데이터 레이시니까 빠른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정확하게 보낸다라는 건 이제 로스가 없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이제 말씀을 드렸던 현상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arrival rate가 데이터가 도착하는 속도가 이 아웃풋 링크의 속도보다 더 빠를 경우에는 당연히 이 Q가 생기겠죠. 그래서 대기 행렬이 생기고 그래서 이 라우터에 이제 패킷들이 가득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계속 심화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이 메모리에 충분한 자리가 없죠. 이 버퍼에 충분한 자리가 없을 때, 즉 available한 버퍼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새로 들어오는 패킷들은 그대로 drop 됩니다. 그러니까 로스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에러가 생긴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큐가 생김에 따라서 큐잉 딜레이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 트랜스미션 딜레이라는 용어는 이거는 그냥 뭐 보낼 때 생기는 딜레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이미 정해진 용어예요. 그래서 트랜스미션 딜레이라고 하면은 이 패킷 트랜스미션 딜레이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이 패킷 트랜스미션 딜레이는 하나의 패킷을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R분의 L이었었죠. 이 L은 링크의 스피드가 되고요. 이거는 링크의 스피드가 되는 거고 bps로 표현 단위는 bps죠. bits per second이고 이 L은 뭐예요? 패킷의 사이즈 그죠? 이건 단위가 bit이 되겠습니다. bits가 되겠죠. 자, 그래서 패킷 딜레이에는 이제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운 것이 이제 그 트랜스미션 딜레이입니다. 트랜스미션 딜레이가 뭐였냐면은 패킷 하나를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패킷이 길면 L이 크면은 그러니까 L이 그 패킷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비트의 수죠. 그래서 패킷이 길면은 트랜스미션 딜레이가 크고요. 그 다음에 또 propagation delay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딜레이를 지금 이 라우터에서부터 이 라우터까지 가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 propagation delay는 이건 단순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propagation delay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은 이건 어차피 전자파가 간다는 그 속도랑 똑같으니까 빛의 속도분의 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리적인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라우터하고 이 라우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propagation delay가 결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우터에서 왜냐하면 뭐 IP 어드레스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을 봐서 이쪽 라우터로 나가라 이렇게 해서 포워드를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그 라우터에서 무슨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이 노드에서 걸리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그 노드 프로세싱 딜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덜 딜레이라고 그냥 얘기해도 되고 노덜 프로세싱 딜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큐잉 딜레이는 뭐냐면은 이것도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그 데이터들이 이 라우터에 몰릴 때 자연스럽게 대기 행렬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의 딜레이를 우리가 큐잉 딜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딜레이는 전체 딜레이, 전체 노덜 딜레이는 프로세싱 딜레이 더하기 큐잉 딜레이 더하기 트랜스미션 딜레이 더하기 프로퍼게이션 딜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션 딜레이랑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를 이제 가끔 이렇게 혼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전혀 다른 거죠, 그죠?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는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나 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트랜스미션 딜레이는 패킷을 다 보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는 일반적으로 거리가 정해지면 이게 또 정해진 거고 트랜스미션 딜레이도 마찬가지로 패킷 사이즈하고 그다음에 그 링크의 스피드가 결정되면 결정되어 있는 건데 이 큐잉 딜레이는 랜덤하죠, 그죠? 큐잉 딜레이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밤 7시, 8시 이때는 사람들이 인터넷 많이 쓰잖아요. 예, 그때는 큐잉 딜레이가 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새벽 4시 뭐 이때는 거의 큐잉 딜레이가 없겠죠. 사람들이 별로 인터넷을 안 쓰니까. 그다음에 이 프로세싱 딜레이는 여러분들이 라우터를 좀 비싼 걸 사면은 아무래도 그 프로세싱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라우터는 굉장히 비싼 거를 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싱 딜레이는 실제로 거의 생기지 않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뭐 어떤 패킷을 이쪽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고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프로세싱 딜레이는 일반적으로 분석을 할 때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다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보통 많이 혼동을 하는 거가 이제 트랜스미션 딜레이하고 프로퍼게이션 딜레이인데 이제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는 그 패킷 사이즈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원 비트가 하나의 비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디스턴스 나누기 이제 빛의 속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 트랜스미션 딜레이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 패킷의 길이에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킷의 길이가 길면 그만큼 보내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톨게이트 지나는 자동차로 이제 좀 더 예제를 좀 바꿔가지고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큐잉 딜레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패킷 큐잉 딜레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패킷이라는 단어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예. 그래서 요 그러니까 arrival rate가 그러니까 너무 크면은 그렇죠? arrival rate하고 이 서비스 레이트이 있고 arrival rate 있잖아요. 그래서 arrival rate이 서비스 레이트보다 만약에 더 크게 되는 즉 1에 접근하는 경우가 되면은 큐가 이제 한참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차가 엄청나게 막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패킷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큐잉 딜레이는 이것은 일종의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 변수가 된다. 즉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라우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뭐 A라는 호스트에서부터 B라는 호스트까지 이제 어떤 패킷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몇 개를 보내냐면 이 세 개를 보내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콘솔에서 그냥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요. 이거 기본적으로 다 윈도우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패킷을 보내서 그 라운드 트립 딜레이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딜레이를 이제 라운드 트립 딜레이라고 하는데 라운드 트립 딜레이라고 하는데 뭐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해도 되고요. RTT라고 해도 되는데 그래서 라운드 트립 타임 그래서 줄이면 이제 RTT가 되는 거죠. 예. 요거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패킷은 원홉하고 그냥 돌아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패킷은 하나 둘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고 세 번째 패킷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늘려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 세 번의 측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의 측정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어떤 라우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를 측정하는 그 프로그램이 트레이스 라우트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이 예제는 지금 그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 여기 그 저자가 지금 그 매사추세츠 대학 교수라서 여기서 이제 유로컴 뭐 .fr 그 프랑스까지 패킷이 어느 패스를 어떤 라우터를 이제 지나가고 그다음에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그러면은 요게 지금 그 첫 번째 만나는 게이트웨이입니다. 여기 CS라는 게 이제 아마 컴퓨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 같고 거기 컴퓨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에 그 게이트웨이가 있는 거죠. 그 게이트웨이까지 이게 그 IP 어드레스가 128.119.240.254인데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1ms, 1ms, 2ms가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이거는 이제 라운드 트립 타임을 측정을 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근데 여기 보면은 eurocom.fr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19개의 홉을 거쳐서 패킷이 지나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각각의 패킷의 라운드 트립 타임을 재봤더니 하나, 둘, 셋 이렇게 3번 재봤더니 처음에는 라운드 트립 타임이 1mm, 뭐 1mm, 2ms가 걸렸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3번의 시도를 한 경우에 뭐 이 정도 걸렸다라는 거고 보시면은 점점점 이 홉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여기 그죠? 예, 여기 126ms이 정도 걸리니까 최종적으로 도달할 때까지는 132ms. 물론 여기 이거는 지금 RTT를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도달하는 거는 그거의 반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윈도우에서 이렇게 콘솔 띄워가지고 그 뭐지? 그러니까 윈도우 커맨드 cmd라고 친 다음에 이 trace route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은 그 패킷을 보내고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패킷 로스가 생긴다라는 거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개런티가 안 된다 인터넷에서는. 그래서 여기 뭐 똑같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라우터에 이 버퍼가 있고 이 버퍼에 패킷들이 너무 쌓이면은 풀 큐, 즉 그러니까 큐가 꽉 찼을 때 오는 그 패킷은 드롭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버려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버려진 패킷에 대해서는 다시 보낼 수도 있고 다시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TCP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잘 받았다라는 그 어떤 그 acknowledgement, ACK 그래서 acknowledgement를 보통 하게 돼 있으니까 다시 보내게 되는데 만약에 UD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UDP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그냥 그 패킷이 로스가 되더라도 그냥 버리고 끝입니다. 자, throughput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용어는 사실 데이터 레이트하고는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단위가 throughput의 단위는 이제 bits per second이 되겠습니다. BPS라고 하죠. 줄여서 그냥 BPS. 그렇죠? 1초에 몇 비트 보내느냐? 이게 바로 throughput이고요. 근데 이 throughput이 데이터 레이트하고 약간 다르게 정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논문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throughput을 우리가 뭘로 할까요? 여기 RS라고 썼나요? 그러면 RS가 throughput이면은 이 데이터 레이트를 우리가 뭐 편의상 그냥 뭐 DR이라고 씁시다. 그럼 DR에다가 이게 1-P 에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데이터 레이트에서 왜냐면 에러가 생기면은 그거는 도착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생긴 걸 빼서 이렇게 그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트하고 근데 물론 뭐 에러가 거의 안 생긴다. P2가 거의 0에 가깝다. 그러면은 데이터 레이트나 스루풋이나 똑같죠. 그렇죠? 똑같은데 어쨌든 스루풋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성공적으로 1초에 몇 개의 비트가 전송되느냐 그걸 따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트과 뭐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throughput이 1GBps다. 그러면은 1초에 10의 90개의 비트가 성공적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throughput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뭐 교통에서도 사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스가 있을 때 여기 이 서버로부터 뭐 여기 이 컴퓨터까지의 어떤 throughput을 계산을 할 때 이 지금 링크가 2개가 있잖아요. 이 링크가 있고 여기 링크가 있는데 2개의 링크 중에 RC가 훨씬 빠르다. 이 파이프가 훨씬 더 굵죠 지금. 파이프가 훨씬 더 큰데 그럴 경우에는 이 전체 throughput은 누구에 디펜던트 하냐면 이 RS에 디펜던트 하겠죠. 왜냐하면 이 파이프가 얇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반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 RC 파이프가 얇고 여기 RS 파이프는 굉장히 굵으면 이 throughput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거는 이 bottleneck이 되는 이 bottleneck 링크의 어떤 스피드가 결국은 throughput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 R에서 요 어떤 백본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요. 여러 개의 그 어떤 패스를 얘가 지금 감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림에서는 뭐 10개의 커넥션이 아닙니다만 실제로 이제 10개의 커넥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각각의 그 커넥션에서의 엔드 투 엔드 트루풋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끝에까지의 throughput이 이제 미니멈의 RC, RS 뭐 10분의 R이 된다. 이건 뻔한 거죠. 왜냐면 여기가 RS고 있고 여기 RC가 있으니까 이 어떤 그 백본 네트워크에서는 10분의 R씩 할당을 하니까 이 셋 중에 가장 적은 것으로 어떤 커넥션의 스루풋이 정해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통 많은 상황에서는 이 어떤 백본 네트워크에 부족한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즉 네트워크 코어에서 부족한 경우는 별로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소스 즉 이 여러분들의 그 랩탑 컴퓨터하고 요 바로 붙은 링크 있죠. 즉 액세스 네트워크의 스피드 때문에 버틀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 데이터 센터 쪽이 부족할 리는 없잖아요. 데이터 센터는 원래 처음부터 그러니까 서버나 이 데이터 센터 쪽에는 우리가 충분한 링크를 할당을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코어 쪽은 원래 비싸게 우리가 잘 디자인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스루풋이 제한되는 경우는 그 여러분들의 그 뭐 와이파이 링크라든가 또는 이더넷 링크가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그렇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큐리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시큐리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쉽게 엿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인터넷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그 시큐리티를 많이 생각하고 디자인된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인터넷의 비전은 뭐였냐면은 그냥 서로 그 믿을 수 있는 사용자들끼리 우리가 어떤 정보를 잘 교환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시큐리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고려되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금 시큐리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고민들을 하게 됐고 그것들이 이제 거의 모든 레이어에서 물론 레이어이긴 하진 않았습니다만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eavesdropping 또는 뭐 sniffing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엿듣는 거죠. 그래서 bad guy가 있어서 나쁜 bad guy가 있어서 packet interception. 그래서 우리가 이 B라는 것이 지금 A에 보내는데 특히나 이 패스워드 그러니까 이런 그 시큐리티 쪽에서는 이게 앨리스 앤 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A는 이 앨리스를 나타내고 이 B는 밥을 나타냅니다. 물론 뭐 밥은 사실 로버트를 줄여서 밥이라고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A, B라고 하지 않고 앨리스 앤 밥이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어찌 됐건 지금 이제 밥이 밥이 소스죠. 그러니까 밥이 어떤 패킷을 보낸 거죠. 근데 데스티네이션이 A잖아요. 그러니까 A가 이제 목적지입니다. 이렇게 보내는데 원하지 않게 C가 엿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패킷 스니핑.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떤 illegal 유저가 결국 읽으면 안 되는 유저가 리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못 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나는 이제 지금 앨리스가 읽으라고 데이터를 보냈는데 앨리스 말고 다른 사람이 리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드를 그러니까 못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IP 스푸핑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C가 마치 B인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B의 IP 어드레스를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알아내서 마치 자기가 B인 것처럼 소스의 IP 어드레스를 B의 IP 어드레스를 쓰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A한테 보내서 A는 사실은 B한테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마치 그러니까 A가 서비스를 해주는 패키지 지금 누구한테로 가겠어요? 잘못하면은 이제 그 C한테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잘못된 명령어를 줄 수도 있겠죠. B인 것처럼 B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C가 마치 B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그것을 IP 스푸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ake Identity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마치 B인 것처럼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보안 위험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다음에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소위 말하는 그 디도스 어택입니다. 예, 디도스 어택이 뭐의 준말이냐면 이 D는 앞에 D는 디스트리뷰티드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 있다라는 뜻이고 이 도스라는 거는 이제 denial of service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서버를 그냥 그 완전히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이 유저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어떤 타겟을 딱 정해놓고 이 타겟 서버를 정해놓고 얘를 굉장히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쓸데없는 일로. 예, 그래서 이 그 서버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계속 쓰게 해가지고 A, B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죠. 예,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denial of service, 그러니까 서비스를 못해요라고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예, 그래서 overwhelming resource,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엄청난 그 리소스를 사용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그 리소스가 unavailable, 그러니까 더 이상의 그 여유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서버가 가지고 있는 그 캐패시티가 다 소진돼 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어택 기법을 우리가 디도스 어택 또는 뭐 도스 어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보안 문제가 이제 어느 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confidentiality 이런 거는 이제 뭐 영화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비밀 문서 그런데 보면은 왜 confidential 해가지고 이렇게 도장 찍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뭐 옛날에 뭐 유행했던 영화 중에 뭐더라? 제이슨 본 뭐 나오는 그런 영화 같은데 보면 이게 문서에 보면은 뭐 이렇게 confidential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도장 찍혀 있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어떤 비밀성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confidentiality라는 게 뭐냐면 이 read protection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특정한 사용자 빼놓고는 이 문서는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이제 confidential, 그런 비밀성, 우리말로는 이제 비밀성을 지킨다라는 게 이제 confidentiality를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인테그리티를 지킨다라는 것은 이건 right protection입니다. 그래서 사용 권한이 없는 사람이 right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보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나한테 뭔가를 그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데이터를 누군가 조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조작이 안 돼 있는 게 이제 인테그리티가 그 보장이 된 것이고, 조작을 누가 하면은 인테그리티가 보장이 안 된 겁니다. 이거를 인테그리티를 우리말로는 무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테그리티를 무결성이라고 하고 confidentiality는 우리말로 비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밀성. 네. 그래서 이거 비밀성은 read에 대한 것이고 이 integrity는 이제 right에 대한 거겠죠. 즉 무결성은 right, 즉 누군가가 right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그 밖에 이제 authentication은 이제 그 사용자의 그 인증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공인 인증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으면 우리말로는 이제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바로 authentication의 문제겠습니다. 뭐 그 밖에 이제 보안 관련해서는 뭐 firewall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전문적으로 뭐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수준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